안세영 선수가 내일부터 연이어 열리는 덴마크와 프랑스 오픈에 출전하는 가운데 이번 유럽 원정이 배드민턴 여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2025) 연맹회장기 전국 실업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단식 금운동을 모두 차지한 전북은행 배드민턴단의 단식 3인방과의 재미있는 인터뷰 잠시 후 확인하시죠.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총출동한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 종목이 열린 부산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그 현장에 배드민턴 코리아 TV가 다녀왔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 라켓, 정말 평생 그대로일까요? 10월 연속기획 첫 편에서는 배드민턴 라켓의 숨겨진 수명과 그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배드민턴 뉴스를 총정리하는 위클리 BK 뉴스. 이번 주에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위클리 BK 뉴스는 레드선, 빅터, 잠스트, 요넥스와 함께합니다. 최고는 오로지 품질로만 증명됩니다. 지금부터 레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3일 위클리 BK 뉴스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쉼없이 달려온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가 이번 주부터 2주간 이어지는 유럽 대회를 끝으로 올해의 정규 시즌을 사실상 마무리하는데요. 이후에는 12월 16일에 열리는 월드 투어 파이널 정도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상반기 최고의 성적을 올렸지만 하반기 숙적들에게 연이어 일격을 당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안세영 선수인데요. 이 때문에 여제의 자존심을 건 덴마크와 프랑스 오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의 절반 6월까지 배드민턴 코트는 그야말로 안세영의 시대 그 자체였습니다. 1월 말레이시아 오픈을 시작으로 인도, 전용, 인도네시아 오픈 등 싱가포르 오픈을 제외하고 출전한 모든 대회를 제패하며 적수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7월 일본 오픈까지 6번의 우승을 달성하는 동안 보여준 압도적인 기량은 배드민턴 여제라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코트 위에서 그녀는 패배를 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독주에 제동이 걸린 것은 7월 중국 오픈에서였습니다. 한회와의 준결승전에선 부상으로 기권을 선언했고 8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준결승에서 만난 숙적 천유페이에게 패하면서 월드 챔피언 2연패가 좌절됐습니다. 중국 마스터즈에서 다시 정상에 등극하면서 우승을 되찾았지만 9월 안방에서 열린 코리아 오픈 결승에서는 영원한 라이벌 야마구치 아카네에게 또다시 패하며 다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매번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수들이랑 경기하는 것도 매번 새롭고 매번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뛰고 있는데 점점 좀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될지 가늠이 안 잡혀서 매번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매번 저 좋은 좀 나아진 선수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 날만을 계속 기다리면서 묵묵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대회를 다 저는 하고 싶고요. 그냥 이제부터는 좀 아프지 않고 자신 있게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계속 하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운명의 무대는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덴마크 오픈과 다음 주 프랑스 오픈으로 이어지는 750등급의 유럽 시리즈입니다. 2주 연속 펼쳐지는 강행군 속에서 안세영은 자신을 흔들었던 라이벌들을 모두 상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럽 대회는 단순한 우승 트로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최근의 패배가 일시적인 흔들림이었는지
아닌지를 가늠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다시 시선은 안세영의 왕좌를 위협하는 3인의 도전자에게 향합니다. 올해 안세영에게 2번의 뼈아픈 패배를 안긴 천유페이, 그리고 최근에 패배를 안긴 야마구치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에 세계 2위 왕즈이의 기세도 매섭습니다. 비록 안세영이 올해 왕즈이에게 전승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끈질기게 결승 무대에 오르는 저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유럽 대회에서 여제 안세영의 아성에 다시 한번 균열을 내기 위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 뒤에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던 안세영이기에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잠시 숨을 골랐던 여제가 유럽의 코트 위에서 보란듯이 부활해 자신을 향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감동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길 모든 배드민턴 팬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열린 2025 연맹회장기 전국 실업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종목에서 전북은행 배드민턴단이 금은 동메달을 모두 휩쓸며 코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김효민 선수의 값진 우승, 루키 김도현 선수의 패기, 그리고 꾸준함의 대명사 이세연 선수까지 3명이 나란히 시상대에 오르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승까지의 뒷이야기부터 서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안타까운 은퇴 소식까지 세 선수가 직접 전하는 배드민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가 실업팀 와서는 개인전 우승이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기쁘고 행복했어요. 언니들이랑 같이 이렇게 메달 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다른 때 성적보다 이제 3명 다 성적을 한 번에 낼 수 있어서 다른 때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일단 이렇게 준우승 할 수 있었던 것도 일단 너무 기쁘고 영광이었고 이제 2번 했으니까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우승. 그래도 기쁜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김도현 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 언니들의 조언이 있다면 혹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를 할 때 이게 내가 잘하는 공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않고 다른 플레이를 하면서 잘 풀어나갔으면 더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아요. 훈련을 항상 꾸준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기회는 오게 돼 있으니까 항상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꾸준한 훈련으로 이제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인생의 모토인 건가요? 네, 꾸준한 마음이에요. 그냥 별 크게 없이 그냥 꾸준하게만 하자는 마음이에요. 네. 세연이랑은 엄청 어렸을 때부터 봐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친구로 계속 지내고 있었고요. 네, 도연이는 여기 전북은행 와서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 도연이도 언니 저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다가오기 어렵고 이제 저도 뭔가 어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도연이가 말도 많이 걸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린애가 이제 언니한테 먼저 다가와 주니까. 네. 여기 입단해서 언니들 처음 뵀는데 오기 전부터 되게 잘하셨던 언니들이라고 듣고 와서 되게 많이 기대하고 왔었고 처음 왔을 때는 저도 낯 가리고 이래서 많이 어색했는데 언니들이 되게 잘 챙겨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지금은
되게 감사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효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봐서 착한 친구였고요. 항상 지금까지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도현이는 처음에 왔을 때 말수도 적고 목소리도 작고 이래서 친해지기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지내보니까는 너무 착하고 잘 웃고 잘 지내고 있어요. 도현이는 어리고 아직 힘도 좋고 뭔가 손목도 좋아서 볼이 엄청 날카롭게 깊숙이 들어오는 게 엄청 좋은 것 같고 세연이도 볼 스피드가 엄청 빠르고 모션이나 이런 거에 되게 강해서 엄청 상대를 많이 흔들어 놓는 게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효민 언니는 끝까지 공을 따라 뛰는 부분이랑 또 키가 크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되게 좋은 것 같고 세연 언니는 진짜 받아본 선수 중에 공이 제일 어렵고 빨랐어가지고 그리고 또 드롭이나 모션 같은 게 진짜 좋으셔서 좋은 선수신 효민이는 큰 키와 긴 팔로 코트 커버력이 좋아서 잔 실수도 잘 없고 못 치는 볼도 잘 없고 코트 커버력이 좋고요. 도현이는 이제 똑같이 신체 능력인데 파워나 스피드나 손목이 좋아서 날카롭게 꽂히는 볼들이 좋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시합 전국체전 하나 남았는데 가서 좋은 성적 내서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언니들처럼 열심히 해서 멋진 선수가 되고 싶고 다치지 않고 꾸준히 오래오래 운동하고 싶어요. 은퇴하기 전에 선수 생활 할 동안 다치지 않고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운동생활 하면서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그래도 올해까지 남았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 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배드민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앞으로 전북은행 더 잘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총출동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 종목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부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 종목은 사전 경기로 열렸는데요. 9월 28일 코리아 오픈이 끝나고 바로 부산을 향한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이번에는 지역대표의 자존심을 걸고 코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합 성적에서는 남고부와 남대부에서 맹활약을 펼친 경기도가 우승을 차지했고 요넥스의 단체전 우승이 빛난 서울이 준우승, 전주 성심여고가 분전한 전북이 3위에 올랐습니다. 코리아 오픈 끝나고 또 바로 여기로 왔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우승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연우야 고마워. 규진 언니랑 처음에서 우승했는데 기분 진짜 좋고 규진 언니 그래도 덕분에 우승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규진 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 짱.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푹 쉬셨으니 이제 배드민턴 코리아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코트 위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배드민턴 라켓. 혹시 부러지기 전까지는 평생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10월 연속 기획으로 배드민턴 라켓의 수명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 계획인데요. 이번 주에는 첫 순서로 라켓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는다는 라켓 수명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건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수명이 있다는 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건 정확히 몰랐어요.
그거 몰랐어요. 불편함이 없었어요, 하는데 전혀. 인터뷰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동호인들은 배드민턴 라켓의 수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라켓의 주재료인 카본 섬유와 이를 엮어주는 에폭시 수지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셔틀콕을 타격할 때마다 발생하는 충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균열을 만들어내고 이는 카본 섬유를 감싸는 수지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이 현상을 바로 물리적 피로 또는 노화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라켓 고유의 탄성과 반발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탄성이 저하된 라켓은 셔틀콕을 튕겨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결국 사용자는 무의식적으로 더 강한 힘을 팔과 어깨로 주게 되고 이는 경기력 저하는 물론 엘보와 같은 부상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라켓의 노화는 사용자의 경기력과 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라켓의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레드선 라켓 개발자에게 물었습니다. 라켓의 수명은 사용 빈도와 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 1에서 2회 가볍게 사용하신다면 보통 2에서 3년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실력자들과 배드민턴 경기를 즐기는 동호인의 경우 2년 정도 사용하면 라켓이 새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처음과는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성능 저하를 체감하게 됩니다. 고강도 훈련을 하는 선수는 라켓의 물리적 피로가 빠르게 누적돼 6개월에서 1년 안에 교체가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라켓은 괜찮을까요? 카본 복합 수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 산화가 진행되고 이는 소재를 점차 취약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장기 보관법에 대해 글로벌 브랜드 빅터의 라켓 개발자 제로드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라켓 보관에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스트링을 제거해야 합니다. 스트링에 장력이 남아있는 상태로 고온 환경에 두면 프레임이 변형되거나 심하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오래 두면 변질될 수 있는 그립 테이프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켓은 단순 소모품이 아닌 경기력과 직결되는 과학적인 장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자고 있는 당신의 라켓이 수명을 다했는지 직접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SNS 콕콕입니다. 함께 보시죠. 숨막히는 랠리 속 결정타를 날리려던 순간 근데 셔틀콕은 상대 코트가 아니라 같은 편의 뒤통수로 직행했습니다. 승부는 잠시 잊고 모두가 폭소한 황당 명장면이었네요. 셔틀콕을 힘차게 쳤지만 아쉽게도 네트에 걸려버렸습니다. 순간 아쉬움을 달래듯 한 바퀴 턴. 마치 우아하게 변신하는 듯한 장면이었죠. 지금까지 SNS 콕콕이었습니다. 시청자 이벤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댓글 미션은 배드민턴 기술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기술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요넥스 배드민턴 가방, 빅터 마스터 베이스 셔틀콕, 레드선 프리미엄 오버그립을 보내드립니다. 2025 코리아 오픈 결승전에서 나온 안세영 선수의 정교한 네트 플레이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배드민턴의 뜨거운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코리아 TV였습니다.